여러분, 26년 동안 내 곁에서 잠을 자고 밥을 먹던 아내가 사실은 자기 친딸을 죽었다고 거짓 신고한 채 호적에서 파내버린 괴물이었다면 당신은 그 여자를 계속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박진석 회장의 손에 들린 종이 한 장은 차갑다 못해 손끝을 저미게 만들고 있었는데요. 기업 대표로서 수천 명의 직원 앞에서도 한 번도 떨지 않던 박진석 회장의 손이 이 얇은 보고서 앞에서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1999년 10월 고성희가 박진석 회장과 재혼하기 딱 한 달 전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친딸을 교통사고 사망으로 허위 신고했습니다. 박진석 회장이 평생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악착같이 살아온 불쌍한 여자라고 믿고 감싸 안았던 고성희의 눈물은 그 순간 전부 추악한 계산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사실은 그 죽었다던 딸이 지금 우리 곁에 살아있다는 겁니다. 박진석 회장이 손끝으로 보고서의 마지막 줄을 짚는 순간 거기엔 그가 가장 믿기 힘든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해당 인물 26년 후 현재 지은호. 박진석 회장은 그 이름을 몇 번이나 되뇌었습니다. 지은호라니요. 내 아들 박성재가 모든 자존심을 버려가며 신경 쓰는 여자이자 내가 가장 아끼는 이지혁이 목숨 걸고 보호하는 그 아이가 고성희가 가슴에 묻었다고 통곡하던 그 딸이었던 겁니다. 박진석 회장은 단순한 배신감을 넘어선 공포를 느꼈습니다. 자신이 통제한다고 믿었던 이 거대한 제국이 사실은 고성희라는 여자의 치밀한 설계 아래 움직이고 있었다는 깨달음이었죠. 박진석 회장은 당장 고성희의 목을 조르며 따지고 싶었지만 이상하게도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주치의에게서 오늘 밤이라도 심장이 멈출 수 있습니다. 라는 경고를 막 들은 상태였고 아들 우진에게 보낸 문자의 숫자 1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박성재가 고성희와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고성희를 향해 낮게 읊조렸습니다. 살아있는 딸을 버리고 나한테는 죽었다고 했어. 그리고 그 딸을 찾아내서 우리 우진이가 이식을 시킨 거야? 고성희는 늘 우아한 말투로 상황을 장악해왔지만 그날만큼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손을 뻗어 성재의 팔을 붙잡으려 했지만 성재는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제게 어머니는 그저 부모일 뿐이었습니다. 이 한마디는 고성희가 평생 공들여 쌓아온 완벽한 엄마라는 탑을 무너뜨리는 결정타였습니다. 고성희는 권력을 얻기 위해 자식을 버렸지만 역설적으로 권력 때문에 자식들에게 버림받는 상황에 처한 것이죠. 지은호는 그 살벌한 분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지은호는 책임감이 강한 성격이지만 내가 여기 있는 것 자체가 폭탄이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지은호가 떠난 밤거리에는 이지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혼주의자이자 냉정하기로 소문난 이지혁이었지만 떨고 있는 지은호를 보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를 위해 밤샘 경호를 자처했습니다. 그는 박성재를 만나 은호가 걸려 있으니 오늘은 절대 회장님께 말하지 마라고 당부했습니다. 지은호를 짝사랑하는 성재, 그리고 은호를 거절했으면서도 그녀를 지키는 지혁. 이들의 관계는 사랑을 넘어선 지독한 생존 게임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과거 연인이었던 원주가 레벨이 맞지 않으면 연애는 무의미하다며 자신을 버린 뒤로 다시는 사랑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은호를 지키는 과정에서 그 단단한 벽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은호를 지키는 건 의무일까? 아니면 이기적인 욕심일까? 고성희는 자신의 비밀이 들통났음을 직감하고 쥐잡듯이 김 실장을 압박했습니다.
그녀는 박진석 회장의 심장 질환을 알고 있었고 이를 이용해 최후의 재산 확보 계획을 세웠습니다. 당신은 큰일하는 사람이니 아무 신경 쓰지 마요. 고성희는 여전히 다정한 척 박진석을 속이려 했지만 박진석은 이제 그녀를 아내가 아니라 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고성희가 선택한 가장 비열한 도구는 지은호의 남동생 지강호였습니다. 지강호는 욕심은 많지만 노력은 하지 않는 누나 지은호에 대한 자격지심이 깊은 아이였죠. 고성희는 그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내 누나가 우리 집안을 망치고 있어. 내가 막지 않으면 너도 길바닥으로 나앉게 될 거야. 지강호는 흔들렸습니다. 누나 때문에 또 내가 피해를 봐야 해. 라는 비뚤어진 생각이 지강호를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막내딸 박영란은 고성희의 통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출을 감행했습니다. 이지환의 텐트에서 밤을 보내며 내 인생은 내 것 이라고 외치는 영라의 모습은 고성희에게는 재앙과도 같았습니다. 고성희는 영라를 애지중지 키웠지만 그것은 모성애가 아니라 자신의 약점을 가리기 위한 통제였기 때문입니다. 박영라가 웹툰 작가의 길을 선택하며 고성희와 맞설 때 고성희는 자신의 성벽에 생긴 거대한 균열을 목격했습니다. 박진석 회장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지은호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카페에서 씩씩하게 일하는 지은호를 보며 박진석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미안하다. 내 아내라는 여자가 너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이제야 알았다. 박진석의 사과에 지은호는 답했습니다. 전우진이가 제 동생이라서 간을 준 거예요. 고성희 씨 때문이 아니라요. 이 대답은 박진석의 가슴을 더 깊게 찔렀습니다. 박진석 회장은 곧바로 모든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재단 자금 횡령, 사망 신고 조작, 그리고 한우진을 가두고 유학으로 위장했던 모든 만행까지. 그는 청화산 오두막으로 고성희를 불러냈습니다. 그곳은 지은호의 친아버지가 죽어 유골이 뿌려진 고성희의 원죄가 시작된 곳이었습니다. 박성재는 아버지의 곁에서 사직서를 던지며 선언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가짜 천국에서 살지 않겠습니다. 이지혁 또한 지강호를 설득해 고성희의 비자금 장부를 확보했습니다. 지강호는 마지막 순간에 누나 지은호의 눈물을 떠올리며 고성희의 손을 놓았습니다. 누나한테 더는 죄짓기 싫어. 지강호의 이 한마디가 고성희에게는 사형 선고와 같았습니다. 고성희는 마지막 발악으로 박진석 회장의 심장 약점을 건드리며 나만 죽을 것 같아. 다 같이 죽자. 라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박진석 회장은 차분하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당신이 사랑이라고 불렀던 건 탐욕이었어. 이제 그 화려한 날들의 대가를 치를 시간이야. 모든 것이 끝난 뒤 고성희는 자신이 그토록 혐오하던 가난과 고독의 구렁텅이로 떨어졌습니다. 모든 재산은 몰수되었고 그녀 곁에는 김 실장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고성희는 낡은 단칸방에서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잘못하지 않았어. 나는 그저 살고 싶었을 뿐이야. 하지만 거울 속의 여자는 이미 생기를 잃은 괴물의 모습이었습니다. 지은호는 26년 만에 자신의 진짜 이름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지혁은 비혼주의라는 껍데기를 깨고 지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은호야, 이제 내가 내 편이 되어줄게. 지은호는 이지혁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참아왔던 눈물을 쏟았습니다. 박성재 또한 수빈과 함께 낮은 곳에서 시작하는 진정한 사랑을 찾기로 했습니다. 박진석 회장은 수술 후 회복하며 아들 우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숫자 1이 사라진 휴대폰 메시지에는 아들의 답장이 와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돌아갈게요. 시청자 여러분, 탐욕으로 쌓은 화려한 날들은
결국 모래성처럼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상처를 딛고 일어선 이들에게는 이제 진짜 화려한 날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성희의 처절한 몰락과 지은호의 눈부신 비상, 여러분은 이긴 여정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이들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강력한 사이다 줄거리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특별 영상에서 더 충격적인 뒷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